안녕하세요. 오레오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박재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와 일반 임대 사업자를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걸 한 이유는 너무 많이 물어보시고 너무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일반 임대 사업자는 우리가 보통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등을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기 위해 내는 사업자예요. 제가 지금 업무용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내는 사업자입니다. 비교가 딱 나오죠. 자, 이 표를 하나를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는 일반 임대 사업자는 업무용, 주택은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등록을 할 때는 주거용 같은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 20일 이내고, 근데 그 등록 기간이 조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쉽습니다. 그 임대 기간은 일반 임대 사업자나 주택 임대 사업자나 10년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 보면은 일반 임대 사업자는 감면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분양가의 4.6%를 내는 거고, 주택 임대 사업자는 신축이나 최초 분양을 할 때 감면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기간이 2024년까지예요. 근데 그게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에서부터 200만 원까지 면제가 되고요. 200만 원을 초과를 할 경우는 85% 감면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일반 임대 사업자는 환급이 가능하죠. 이것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 건물분의 10%예요. 이게 전체 금액이 아니고 토지분이 아니고 건물분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나오는데 그게 환급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일반 임대 사업자는 비과세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는 합산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을 하면 합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일반 임대 사업자는 토지나 건물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분리과세가 됩니다. 토지는 뭐 0.2에서 0.4%, 건물은 0.25% 재산세를 내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두 채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감면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수도권은 6억.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은 2억을 초과를 했어. 그러면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는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부가세 부분이 있었잖아요. 일반 임대사업자는. 주택 임대사업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내 월세를 받는 게 2천만 원 이하예요, 1년에. 그러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분리과세를 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간 내가 2천만 원이 넘어갔어. 그러면은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쭉 표로 쭉 하나씩 양쪽에 다 비교를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재산세 부분이 조금 많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부가세 부분이 있고 없고 차이라는 거. 자,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인데 장점이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세가 환급이 되고 주택수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들켰다! 과태료 3천만 원. 작은 금액이 아니죠.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 장점이 신축 분양의 경우는 취득세액의 80%가 감면됩니다. 신축 분양이에요. 그리고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하지만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 취득세 중과는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 장단점이 있죠. 자, 2021년 현재 임대사업자 제도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장기 임대 유형은 최소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되었고요. 4년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매 임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3천만 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등록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해서 심사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 등 같은 경우는 지자체 등이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 권리를 좀 준 거죠. 그리고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게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좋은 글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막의 어린 나무는 한 번 비가 내릴 때 그 짧은 몇 날 동안 훌쩍 자라버립니다.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도 훌쩍 성숙시키는 둬야겠 때가.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이들 크는 거 보면은 정말 쑥쑥 큰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저도 5살 아이가 있다 보니까 1년이 다르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아이가 크면 클수록 저도 나이가 먹어가는 거니까 약간 미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시련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또 뵙겠습니다.